두 번째, 난 사업 설명이 쉽다. 많으시네요. 세 번째, 나는 대본도 쉽고 사업 설명도 쉽다. 왜 이런 반응이죠? 오늘 제가 쇼더 플랜 활용과 해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데, 이제는 대본도 쉽고 사업 설명도 쉬운 그런 방법적인 부분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70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대도 잘할 수 2개월 전에 구리 농산물 시장에 간 적이 있어요. 갑자기 대저토마토가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대저토마토 드신 분 계세요? 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많이 드셨네요. 대저토마토가 일반 토마토가 좀 비싸죠. 그래서 제가 임신도 안 했는데 갑자기 대저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함께 이제 농산식품에 갔죠. 그래서 가기 전에 차 안에서 카톡 쿠폰으로 문의를 해봤어요.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5kg 한 박스에 23,000원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했어요. 5kg 그러면 우리가 가슴이 하나를 안을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산물 시장에 가서 제일 첫 번째 상가는 우리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그냥 살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패스하기 위해서 가격을 적정하게 내가 조절하기 위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한 박스에 얼마예요? 그랬더니 33,000원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얼마의 가격을 보고 들어갔죠? 23,000원. SNS보다 농산물 시장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집은 원래 안 살려고 했으니까 제가 두 번째 집을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는 희한하게 첫 번째 집은 토마토가 굉장히 균일하고 맛있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집은 균일하지도 않고 작거나 크거나 그리고 좀 별로 밉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되게 비싸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희를 쫙 쳐다보면서 우리 건 달라요 이러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모르죠. 근데 그분이 와서 저한테 토마토를 잘라준 거예요. 그거를 먹는 순간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샀어요. 여기 보시면 논리적인 것보다 정서적 공유가 중요하다. 그죠? 우리는 감정이라는 게 있고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성을 따라가나요? 대부분 감정을 따라가나요? 감정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 감정을 논리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쇼더 플랜을 활용하는 겁니다. 요번에 저희가 팀웰 트립을 갔거든요. 거기에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다. 알고 계셨나요? 네. 우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다. 근데 제가 2005년도에 아산병원에서 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수두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희귀질환, 암인, 입암 그것도 5,0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7남매 중에 5째 막내딸이에요. 막내딸이 뭔데요? 귀염만 피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장녀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엄마가 10개월뿐이 못 산다는 한정적인 시간 안에 평상시에 저를 굉장히 안쓰러워했던 부모님이시거든요. 굉장히 체력도 약하고 그런데 농사 짓는 집에 외아들의 외며느리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의 걱정은 늘 막내딸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이었거든요. 그런 엄마가 내 곁에서 10개월 이전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 제가 2005년도에 루비 직급이었어요. 5년 만에 루비 직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루비가 됐다가 한 병의 대리점이 있을까 말까 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가 있으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편하게 사업을 했어요. 근데 제 첫 번째 목적은 친정엄마한테 용돈, 시부모님한테 용돈을 카드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게 저의 위스키 사업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그 상황이 되니까 저를 번쩍 뛰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위스키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5년 동안 제가 위스키 강의도 듣고요, 책도 읽고요,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왜 안 됐을까?
그래서 많은 책을 읽었고 그 중에 저한테 다가온 책이 쇼더 플랜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쇼더 플랜 책을 여러 번 읽고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대본도 되게 어려웠어요. 아까 대본도 굉장히 많이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대본이 왜 어려웠냐면 발라주고 여기서 가르쳐주던 피부 구조에 대해 설명해주는 거는 저한테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반복적으로 나 스스로 노력해서 상대편한테 설명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웠던 건 뭐냐면 관계였어요. 그 사람한테 발라주고 나서 그 빈 시간에 내가 어떤 말을 자꾸 사람한테 해줘야지 나의 관계가 좋아질까가 궁금해졌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평상시에 저는 말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제가 횡성에 저희 친정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모시러 갔었거든요. 며칠 전에. 근데 그 1시간 동안에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1시간 반 동안 한마디도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너무 편한 사이. 우리 둘은 그렇거든요. 근데 딴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익숙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소비자와 공감을 해야 되고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대본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본은 어찌어찌 해서 할 수 있게 됐는데 사업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뭘 하게 되면 뭐 딴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흘러버리고 그러다 보면 뒷머리 북적북적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해야 된다고 마음이 드니까 상대편이 어떻게 됐든 저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얘기를 듣고 내가 해야 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쇼대 플랜이었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게 됐고 2005년도에 제가 한 개의 대점이 있었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 저는 블루다이몬드가 됐고 2008년도에 팀헬트를 마감하고 2009년도에 팀헬트 트립을 가게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굉장히 큰 에너지와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와 힘을 언제 내가 꺼내다 써야 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 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쇼더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충분히 공감이 가고 내가 저 얘기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어때요 여러분? 도움을 주는 일이에요. 내가 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써서 몸에 인체에 나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쓰는데 인체에 정말 좋은 성분을 내가 저 사람들을 추천해 주는 일이에요. 선택은 누가 해요?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사업을 안 할 거거든요. 그렇죠? 상대편 나는 그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사업을 안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는 채로 내버려둬야 되나요? 거기서 또 방법적인 부분을 말해야 돼요. 근데 저는 소비자들이 제 성격을 뻔히 아니까 저 사람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딴 데 나가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한 분 한 분 제가 소비자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소비자였어요. 근데 그분들을 내가 파트너로 봤을 때 내가 사업 설명을 했을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들한테 제가 어떤 양해를 했냐면 제가 누구시도 알다시피 제가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팀에 다음 달에 제가 사업 설명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한 번 한 번 설명할 때마다 저희 스킬은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나한테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업 설명을 하니까 그 5년 동안 제가 대본만 했겠어요? 어떻든 나는 유스킨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분들한테 계속 사업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떻든. 그런데 펼쳐놓고 하는 사업 설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펼쳐놓고 사업 설명을 1시간 반을 했는데도 그분들은 집중해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걸 찾아내달라고 그분들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 저한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알고 그분들 굉장히 감사하고 하물며 제가 사업 설명하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었어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더 플랜을 해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집중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된다고 해요.
집중이 흐트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다운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20분 지나도 저한테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셨죠? 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집중 시간인데 우리가 1시간 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여태까지 리더들은 계속 성장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보고 요즘에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듣다 보니까 10분의 숄더 플랜을 끝내고 그분들을 연합 강의장에 초대해서 시스템 안에서 그분을 함께 공유했을 때 더 많이 성장하더라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숄더 플랜을 소비자한테 가서 계속 설명을 했고 그네들이 평상시에 초대가 안 됐던 분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팀 내에 그걸 트레이닝을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숄더 플랜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동안 많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조각조각 내면 그 많은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단지 그걸 엮어서 어떻게 소비자한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3일에서 6일이면 충분히 트레이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주일 이후에는 내가 소비자를 만나서 숄더 플랜을 할 수 있고 그 숄더 플랜을 통해서 연합 강장에 초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숄더 플랜 우리 준비물이 필요해요. 숄더 플랜 한 장, 그 다음에 연합 강의장 스케줄표 한 장. 물론 우리가 스마트폰에 찍어서 연합 강의장 스케줄표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50원 투자하셔서 그 연합 강의장 스케줄표를 그 자리에서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리더스의 다이어리 다 갖고 계시죠? 네, 스케줄표 확인이거든요. 이 세 장을 준비해서 그리고 설명을 할 때 반드시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번 했을 때하고 두 번 했을 때하고 내 멘트가 달라지고요. 어떤 때는 너무 멀리 가요. 그리고 소비자가 나한테 질문을 중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끊으셔야 돼요. 우리 대본할 때 막 소비자가 다른 얘기 이렇게 막 물어보다 보면 어때요? 대본이 마무리가 안 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업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누군가 말을 끊고 들어오면 내가 할 얘기를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잠시 멀리 가지 않게 어떻게 양해를 하냐면 언니가 궁금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군요. 그러고서 제가 잠시 메모를 할게요. 그리고 제가 9분에서 10분 동안만 설명할 거니까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저한테 다시 제가 질문에 대한 내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15분도 가고 20분도 가는 거예요. 분명히 난 10분 만에 끝나야 되는데 그걸 왜 녹음하라고 하냐면 쓸데없는 말을 내가 요즘에 우리 스키너들이 너무 신지식인이잖아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할까봐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풀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10분에 끝내야 될 얘기를 20분이 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습을 하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10분 안에 그 사람 초대 멘트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않아야 된다. 우리 주말 연습 보셨을 때 어때요? 굉장히 궁금할 때 딱 끊어놓고 다음 주에 기대를 하게 하잖아요. 그래야지 호기심 유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극 보듯이 궁금할 때 끊어서 초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트레이닝 할 때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저 혼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소비자들을 만났을 때 아니면 내가 콜드 마케팅을 했을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기 당구를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 것 같아요? 하고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랜 동안 정기 구매에서 썼던 소비자도 어떤 의아한 얘기를 하냐면 판매하는 일 아니에요? 영업하는 일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판매하는 사람이나 영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러셨군요. 제가 하는 일이 판매라고 생각하셨군요. 혹은 영업이라고 생각하셨군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잠깐 제가 9분에서 10분 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 또 그 외의 얘기를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 10분 정도 제 얘기를 경청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부탁을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오케이를 해요. 평상시에 사업 설명한다고 하면 저는 그 일 안 해요.
그 거절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10분 정도 듣고, 그리고 어떤 때 잘 아는 소비자 같은 경우는 중간에 딴짓할까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제가 이 누구씨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긴 한데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리액션을 좀 잘해주세요. 트레이닝 자료로 쓰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리액션을 평상시에 좀 이렇게 시큰둥하게 대답했던 사람도 리액션을 아주 잘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사업 설명할 때 볼펜 한 자를 들고 다니죠. 그래서 볼펜을 비교로 저는 설명을 많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부분, 이 상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멘트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 6가지 챕터 중에 어떤 거는 1분, 어떤 거는 2분, 어떤 거는 3분 이렇게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어디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통 부분은 처음에 도입부니까 약 2분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볼펜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겠죠. 그러면 누구씨는 이걸 어디서 사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자기가 사는 뭐 이마트나 어디서 산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200원짜리를 우리가 중간유통, 총판, 도매, 소매상을 거쳐서 우리가 사는 금액이 원래는 200원인데 1000원에 사게 돼요. 그 유통기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에는 왜 대형 할인마트나 온라인 쇼핑을 할까요? 똑같은 제품의 품질을 갖고서 좀 더 저렴하게 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마트나 온라인 쇼핑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유통비가 조금 감소화된 거겠죠. 그럼 세 번째, 제가 하는 일은 어떤 거냐면, 이 볼펜을 2배 이상 품질에 투자하고 같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펜을 썼는데 평상시에 글씨가 잘 안 써졌는데 천리가듯이 잘 써져. 그럼 어때요? 이 볼펜 계속 쓰고 싶으신가요? 그럼 당연히 쓰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품질의 제품이 원래는 400원에 투자하면 1600원에 사야 되는데 이거를 700원에 살 수 있게 도움을 준대요. 어때요? 쓰고 싶어요? 그럼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회원제로 묶어서 스스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에 언제도 알다시피 트립을 갔다 왔잖아요. 저희 가족하고 4인 가족이 거의 20일가량을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갔다 오고 나서 저희 친정 아버님 편찮으셔서 거의 4일을 거기에 신경을 썼어요. 그러면 25일 정도 저는 아무것도 익숙한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수입은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시스템 사업. 근데 보통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내가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월급이 들어올 리가 없겠죠? 자영업을 하게 되면 문을 열지 않으면 누군가 그 제품을 사러 오는 사람이 없겠죠. 당연히 수입이 끊기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는 일하고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는 겁니다. 언니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언니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5년 후의 삶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언니 저축하잖아요. 3년짜리, 5년짜리 저축하면 저축한 후에 그 돈을 어디다 쓰려고 기대를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인지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9가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중에 3가지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순서대로 체크해 보세요. 근데 덤으로 하나를 더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해요. 유스키너들은 어때요? 평상시에 이런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보자마자 척척척 3가지를 골라요.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3가지를 고르게 한 다음에 하나 더 덤으로 하나만 더 골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체크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첫 번째 추가적인 수입, 두 번째 재정적인 자유, 세 번째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골랐다면 다시 한번 읽어주는 겁니다. 아, 언니가 체크한 부분이 추가적인 수입이나 재정적인 자유,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원하시는군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언니 혹시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나이 몇 살에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분이 뭐 20살에 시작했다, 뭐 25살에 시작했다 얘기하겠죠? 지금 현재 언니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근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일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그러는 거죠. 언니가 보통 지금 15년에서 20년 동안 이 일을
앞으로 10년을 더 일하실 텐데 그 10년 이후에는 이 지금 체크한 부분이 완성이 될 것 같으냐? 아무도 완성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언니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일을 했는데도 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분이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러면 사사공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전 세계에 5만 가지 직업군이 있는데 그 5만 가지를 내달라고 나누면 이렇게 4가지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언니가 지금 다니는 직장, 두 번째 자영업자, 전문적인 의사나 변호사도 자영업에 속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사업 부분이고요. 두 번째 투자 부분. 사업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전적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 인구를 100명이라고 본다면 그 중에 95명이 직장인이나 자영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95명이 5마리의 통닭을 시켰어요. 풍족하게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5명이 95마리의 통닭을 시켜요. 먹고도 남겠죠. 그래서 유식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은 늘 풍족하게 사는 거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부분을 설명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기간이 길었어요. 그리고 생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충분히 노후 준비가 된 상태거든요. 지금 현대인들은 어떠냐면 늦게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은퇴를 하게 되고 생존 기간이 훨씬 더 길어졌어요. 그 지금 예를 들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55세에서 60세에 내 경제 활동이 끝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40년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한테 얘기해요.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내가 만약에 밀레니엄 세대한테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그 부모님 세대를 빗대어서 설명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40대나 50대를 설명할 때는 그 사람의 생활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언니 연령대에 혹은 누구씨의 연령대에 만약에 은퇴 후에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적당할 것 같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 300만원에서 4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200만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300만원이라고 치면 1년이면 12달 3,600만원이 필요하고요. 60세에 은퇴한다고 하면 40년의 시간 동안 써야 될 금액이 있겠죠. 그럼 지금 내가 저축할 금액이 은퇴 후 시기가 더 길어지니까 사실은 적어도 지금 300만원씩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3,600만원을 40년을 곱해보면 얼마 정도 되면 약 15억에서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 돈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나요? 라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유스킨 사업을 통해서 15억, 16억을 벌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돈은 얼마예요? 내 노후에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언니가 지금 먹고 쓰고 바른 제품을 통해서 300만 원의 생활비가 노후 준비가 된다면 관심이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제가 설명해봤더니 대부분 99%가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하죠. 이분은 파마레스의 조채은 사장님이란 분인데 에이즈락을 개발하신 개발자이시기도 하고 당신 몸에 먹고 가라고 썼어요. 근데 이 사진은 동영상을 캡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뷰티 플러스나 이런 것처럼 얼굴을 조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1998년도의 사진이고 2014년도의 동영상 자료예요. 그러면 약 16년이 지난 지금 젊어졌죠? 라고 제가 확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은 분명히 젊어졌죠? 라고 얘기하면 어떤 대답을 해요? 네 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질문을 유도할 때도 긍정적인 질문을 유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내 질문에 yes, yes, yes를 해서 스스로가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게 끝까지 이끌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젊어졌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언니가 굉장히 부자예요. 돈이 주체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 굉장히 비싸. 그러면 이 제품을 먹고 바르고 쓸래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분이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젊어지니까 당연히 이 제품을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건 이게 비싸지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제품 가격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기존에 내 소비자이거나 이러신 분은 그 사람 생활상을 다 알죠.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주부거나. 그래서 그 사람 생활을 아니까 스케줄표를 딱 꺼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오케이를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연합 관계자 강의표를 끌어놓고서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금요일날 저는 시스템에 나가요. 그런데 언니를 위해서 내가 보니까 언니와 사는 스토리가 비슷한 사람이 강의하는 게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있어요. 근데 이 강의에 초대를 언니가 오신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시간을 내서 함께 가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이 이번 주는 시간이 안 돼요. 거절이죠. 마음엔 들지만 시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다음 주는 어때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거절하는 멘트가 이번 주는 제가 스케줄이 많아서 안 되고요. 다음 주에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차피 다음 주는 어때요? 온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이번 주에 바쁘더라도 이 사람 강의는 정말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가약속을 어차피 언니가 다음 주에 오기로 했으니까 가약속을 한번 저하고 하자고요. 그리고 정이 올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저한테 하루 전이나 미리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스케줄을 잡다 보니까 캔슬되는 확률이 훨씬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초대를 하고 또 초대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저희가 요번에 이제 가족 여행을 이제 트립 전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저희 아들이 영어를 좀 해요. 그래서 보통 유럽은 코스 이렇게 메뉴가 나오거든요. 근데 글씨만 써있고 그 안에 원재료 들어가 있는 거, 크림치즈, 파스타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재료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사실 저는 고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고기 들어간 음식을 잘 선호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계속 그 원재료를 보고서 시켰는데 첫 코스 메뉴가 뭐가 나왔냐면 스테이크 육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도 못 먹고 저도 못 먹고. 그죠? 모르는 어때요? 내가 아는 지식이 이만큼이라고 해도 내가 실제로 그걸 먹어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 후에도 잘 알긴 아는데 빼먹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강의 듣기 전에 저 같으면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강의는 만약에 내가 11시 강의에 초대했다? 2시 강의에 초대했다 그러면 1시간을 더 먼저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강의에 초대했다면 본사 셔틀버스가 9시 50분인가 첫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9시 45분에 선릉역 1번 출구 앞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타고 본사에 가서 저희 같은 경우 동안방을 할 때 본사 투어를 하거든요. 그러면 동안방을 만약에 안 했던 분 같으면 미리 본사에 가서 시스템을 설명해 주는 거죠. 제품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100만 장자 배출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NTC 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있다. 2층으로 올라가서 이 시대의 반품이라든가 인마디 책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쭉 설명하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요즘에 가면 굉장히 좋은 게 인스타에 사진을 그 자리에 찍어서 올리면 어때요? 프린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니가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와. 그러면 본사에 가서 사진을 정말 멋지게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걸 프린트해 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진 한 장에 굉장히 예쁘게 하고 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진을 프린트해 주면 기분도 좋고요.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인스타를 못 하시는 분이면 제 인스타에 같이 사진 찍은 사진을 올려서 프린트를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본사에 약 15분 전에 도착을 강의장이 15분 전에 도착을 해서 같이 함께 강의를 듣고 애프터 미팅을 하는 거죠. 애프터 미팅을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얘기했던 10분의 멘트보다 70분의 강의가 훨씬 본인이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으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10일 약속을 랩터 미팅을 통해서 연속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초대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그 얼굴에 이마디 측정을 할 수 있죠. 원스톱 체험.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미리 한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처음 초대되신 분은 이거를 전에 소비자였을 때 내가 이마디 측정을 해주고 원스톱 체험을 해준 거 정말 다르더라고요. 내가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은 그때 찍었던 그 인바디랑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 후에 원스톱 체험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쇼더 플랜 12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배우는가? 우리가 처음 사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강의를 잘 들어요. 근데 일주일 이후에 어떤 멘트를 하냐면 난 이제 다 아는데 왜 자꾸 들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이 스킨이 마스터 된다고 하면 많은 리더들이 왜 계속 강의를 듣고 왜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추천을 할까요? 여기 내용 중에 당신은 겨우 몇 주일 동안 공부한 의대생에게 수술을 부탁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마음씨 좋은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 말은 잘 들어주는데 수술은 잘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의사는 굉장히 싸가지인데 수술은 되게 잘해요. 그럼 내가 수술할 때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싸가지한테 부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전문직이나 의사, 변호사가 되려고 하면 대부분 10년 이상을 시간을 투자를 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직업보다 더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배움을 멈춘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제가 아까 2005년 만에 유스킨 사업의 진면목을 깨달았다고 했죠. 여기 계신 사장님 중에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그 이상이 지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처럼 5년 동안 소비자를 구축하고 그냥 그 수입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물론 그분의 꿈은 그 정도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언제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이해한 날로부터 유스킨 사업을 계산해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유스킨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였어 라고 깨달았다면 사람들은 오늘부터가 첫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방송인 김재동 씨 아시죠? 네, 방송인 김재동 씨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사라질 직업을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KBS의 어떤 창조적 미래다라는 프로그램에 3부작으로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 명지대 교수 김정은 교수가 한 말이에요. 그분이 이 말을 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70세에 준비된 삶에서 120세에 준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는 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70세를 준비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녀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70세에 준비된 삶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 유스킨러들은 어때요? 120세를 준비하는 삶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들었던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신지식인들이세요. 그 지식인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장에 미팅과 트레이닝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송자한테 사업 설명할 때 그분이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언니처럼 말을 잘해야 사업을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유스킨에 있어서만큼은 24시간도 떠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19년 동안 유스킨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같은 일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대본하는 거, 사업 설명하는 거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그거는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처럼 똑같은 말을 1년만 해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용기 있는 말을 해줘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주 하는 미팅에 여러분이 참여한다고 하면
6대 스폰서까지 얘기하는 어디 사는 누구 이런 거 얘기하시죠? 처음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앵무새처럼 왜 6대 스폰서 어디 사는 누구 그걸 왜 얘기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까지 와서 여러분께 공감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된다는 거죠. 그게 스피치 트레이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갔는데 내가 이 집에 산 지 한 5년 됐어요. 혹은 1년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전기가 나갔네? 전기가 나갔어도 알 수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면 그 일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보신 분? 몇 분 안 되시면 꼭 보세요. 이분은 아시죠? 미국의 이혼 여인 시프신 부인하고 결혼했던 국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결혼했던 남자에 대한 스토리를 아시죠? 네, 그분의 동생이 조지 6세예요. 이분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한 가지를 못해요. 뭐냐면 말더듬이에요. 국왕이 되면 많은 자리에서 연설문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대화도 많이 해야 되는데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죠. 국왕에서 연설문을 해야 되는데 이 말더듬이를 내 국민한테 드러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와이프인 왕비가 수소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스승으로 초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분을 찾아가게 돼요. 근데 그분이 국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국왕의 위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화가 났죠. 나는 국왕인데 저 사람 나 국왕 대접을 안 하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해 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이분이 한 번 가고 두 번째 다시 찾아와요. 아무리 해도 자기를 고쳐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시크한 이 사람한테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크게 오케스트라 음악을 틀어주고 또 한 곳에 헤드셋을 끼게 하고 책을 읽게 해요. 국왕한테. 그래서 국왕이 몇 소절을 읽다가 화가 나서 헤드셋을 빼고 집어 던지고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CD기를 하나 빼주면서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날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자기의 이 말더듬이를 고쳐주는 선생님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 사람이 그 CD를 틀어보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 CD를 읽는 자기의 목소리가 말더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평상시에 이 사람이 어떤 주눅이 들어서 뭔가를 나는 원래 태어날 때 말더듬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말더듬이가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이 CD의 내용을 보면 당신은 말더듬이가 아니에요. 충분히 연설도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선생님한테 트레이닝을 받고 연설문을 굉장히 좋게 할 수가 있었죠. 이것처럼 우리도 출발점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뉴스킨 사업은 각각의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최근에 리크루팅 하시는 분이 초창기 때 19년이 지났거든요. 19년 동안 계속 리크루팅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 슈더 플랜 설명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언니가 왜 성공했는지 가만가만 고민을 해봤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성공했는지 고민한 그 내용이 뭐야?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처음 데모를 하러 자기네 집에 왔을 때 제가 200만 원이 목표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분당 쪽에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 그만둔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100만 장자가 될 거야. 나는 텔레이트가 될 거야 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00만 원을 벌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이 완성되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250이 되고 300이 되고 내가 원하는 목표만큼 계속 차근차근 올라가기 때문에 언니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언니는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뉴스킨이 굉장히 잘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하니까 꼭대기만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와중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운이 좋았으니까 잘 됐을 거야.
저 사람은 아는 사람이 많아서 잘 됐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제 파트너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제 주가 한 명뿐이 없어요. 최근에 저희 딸이 들어왔고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소비자를 통해서 소개받은 파트너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유스킨 사업은 인맥이 많다고 인맥이 적다고 못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서 자기 영역 안에서 출발점이 다르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유스킨이 도구일 뿐이에요. 자, 마무리 멘트로 왜 미팅에 참여를 해야 되냐면 그래서 미팅에 참여를 안 하고 그러면 내 파트너도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업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1%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설명이 끝난 뒤 상대방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주저하는 기색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한번 우리의 미팅에 참석해 보시고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지 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의 미팅 장소에 이분을 초대를 했는데 한 분뿐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이분의 생각이 굳혀지겠죠. 근데 여러분의 미팅에 참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화기애애한 문화를 보여줘요. 난 이 자리에 이 사람과 함께 이곳에 있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면 어때요?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 스스로가 내 팀을 만들려면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유스킨은 스토리텔링 기업이다. 더 건강하고 젊게 살아갈 수 있는 선의의 힘을 실천한다. 여러분의 기부 덕분에 10만 명이 먹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했고, 두 번째 선의의 힘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했고, 세 번째 많은 사람한테 10만 명이라는 기한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귀로 먹는 약을 혹시 먹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귀로 먹는 약. 귀로 먹는 약 드셔보신 적 없으세요? 많이 드셨을 텐데. 이야기의 어원이 귀 이자에 양약자라고 합니다.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약국에 가져갔죠. 그런데 그 약국에서 처방해준 약이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특히나 나는 노란색을 너무 싫어해. 그래서 노란색을 빼고 그 약을 먹어요. 그러면 내가 의사 선생님 찾아간 이유가 해결이 될까요? 해결 안 되죠. 유스킨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그 얘기에 경청을 하고 그래서 그걸 힘으로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자, 말하는 대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말하는 대로의 스피치 트레이너 이민호 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세바시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의 내용 안에 어떤 얘기가 들어있냐면 이분이 허리를 다쳤대요. 허리 다치면 우리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의원에 갔대요. 근데 한의원 갔는데 건물도 신식 건물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기기도 신식 기계고 더군다나 더 좋은 거는 흰색 가운에 흰사모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완전히 풀렸죠. 풀렸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신중하게 진맥을 하시더니 바로 눕게 하고 침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주의 시간이 흘렀대요. 이 사람은 다른 건 다 좋았는데 한 가지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허리가 안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미루다가 이제 본가 집에 시골에 내려가게 됐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또 어디 가요? 한의원에 또 침 맞으러 갔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갔던 한의원이었는데 입구서부터 낡은 허름한 건물에 또 어렸을 때부터 그 이민호 강사님을 이렇게 케어했던 분이니까 어때요? 나이가 훨씬 많이 들으셨겠죠. 근데 노년이 됐으니까 늑스부리하고 옷도 이게 깔끔하게 차려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는데 허리가 아프다는데 손을 올려라, 다리를 올려라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시더니 눕게 하고서 침을 놓으셨대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한 가지가 좋았다는 거예요. 침 한 방에 허리가 났다. 여러분 어떤 걸 하시겠어요? 그죠? 허리 나는 병원. 그 병원을 알려주시면 선생님 허리 다쳤을 때
거기 가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두 군데 다 좋아요. 그럼 두 군데 다 하겠지만 이런 스토리를 야구에서 투수와 포수가 있습니다. 포수가 던지시는 분이죠? 맞나요? 틀리지 않아요? 집중 안 하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투수는 뭐 하는 분이에요? 던지는 분이죠. 자,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면 포수가 더 받아요. 그러면 이분이 투수가 강속구나 변화구를 줄 때 어때요? 이 포수가 능력 있는 사람이나 기량이 뛰어난 사람이면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던지는 공을 잘 받는데 강속구나 변화구는 받을 수가 없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희 사업에서도 그분이 연차가 얼마가 됐든 어떤 분이 소비자나 아니면 가망사업자나 파트너가 질문할 때 뜬금없는 질문을 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준비한 거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중에서 질문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만큼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황하잖아요. 그게 스폰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황당한 경우예요. 뭔가 질문을 했는데 단답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요. 두 가지 대답만 하시는 분이죠. 그런 분 많이 만나보셨나요? 네. 근데 그렇게 대답했던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네, 질문할 때 말을 하지 않는 상대를 만났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죠. 어쩌고저쩌고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네, 아니요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냐면 아니요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다시 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그런 경우에 네, 아니요라고 다시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질문 형태로 유도를 하는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 모임 중에 58년 개띠 모임이 있어요. 제가 58년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새칙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모임 중에 한 친구가 굉장히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언니가 어떤 조언을 해주냐면 내가 우리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 신중하고 감옥하고 조심스럽고 그 9가지 장점이 있었어. 그런데 최근에는 한 가지 때문에 그 9가지를 까먹고 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모두가 그 언니의 눈을 바라보면서 왜?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하는 얘기가 그분이 4층에 살고 있고 5층에는 무속인이 살고 있대요. 근데 4층에 살고 있는 남편은 편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번역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조용한 상태에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무속인은 어때요? 막 늘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께 같이 산 세월이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남편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더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화가 돼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와이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내가 지금 이 일을 언제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데 저 위에서 그냥 쿵당당 얘기를 하니 나 어떻게 미쳐 죽겠다고. 그래서 막 넋두리를 하니까 연희가 자기가 기분이 좋고 좋은 말을 할 때 그냥 평상시에 여보를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평상시에 자기가 좀 신중하게 얘기해야 될 때는 남편이라는 용어부터 들어간대요. 남편, 내가 지금 염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 일하는 중이니까 집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얘기를 들어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집에 이제 퇴근하고 들어가서 남편이 주저주저 이제 얘기를 하루 종일 집에 있었으니까 얘기를 하고 본인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때는 9가지의 장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얘기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9가지를 다 까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박장대고 하면서 이제 주의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우리도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화가 날 때 어때요? 격양된 목소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화가는 격양된 목소리를 얘기하면 어때요? 그게 더 올라가서 목소리 화장만큼 더 커져요. 상황이 더 커지게 돼요. 그럼 그걸 줄이려면 잠시 멈춘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강의 듣는 게 어떤 얘기를 듣냐면 좋은 말을 들어요. 그런데 좋은 말은 듣지 않고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스킨 사업하는 유스킨어들은 너무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멋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또 인정해주면 더군다나 더 좋겠죠. 그래서 해리포터를 보시면 그 덤블도어 선생님하고 해그리드라는 분이 나오시죠? 근데 그분들은 조연이에요. 근데 그 조연의 역할이 충실했을 때 해리포터가 더 빗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서로 협력하고 티업해주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사업이 훨씬 더 승승장구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서로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스폰서만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막 시작하는 나도 또 함께하는 파트너도 서로가 다 주인공이라는 거죠. 쿵쿠팬더의 그 이야기 내용 중에 그 거북이 스승이라고 있거든요. 그 거북이 스승은 대스승인 거예요. 근데 그보다 애기 스승님이 계세요. 그분이 시프라는 건데 이 시프가 어느 날 할리우드 대스승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 제자가 저를 잘 따라오지 못합니다. 저는 정말 제자를 잘 가르치고 싶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돼서 스폰서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대스승은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아니라네 셰프. 어떻게가 아니라 그걸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는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방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차를 마시면 너무 좋겠죠. 제가 한때 어떤 고민이 빠졌냐면 우리 팀 미팅에 들어와서 발표하시는 분들 보면 소비자 갔는데 막 맛있는 식사도 차려놓고 오는 걸 반기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소비자한테 가면 어떻게 하면 제 약속을 캔슬할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저를 안 말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제가 만나는 모든 고객은 진상 고객인 것 같았어요. 너무 까칠한 고객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나는 내 제품을 가져가서 케어를 해주고 내 제품을 가져가서 좀 더 얼굴이 좋아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저 사람 왜 나를 이런 식으로만 취급을 할까?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됐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먼저 좋은 차를 꺼내지 않으면 상대도 비슷한 수준의 차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저의 성격은 어땠냐면 내가 주면 받아야 되는 성격이었어요. 그 누구한테 신세 지는 것도 싫고 누구한테 신세 받는 것도 별로 단정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어때요? 내 성격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무리 좋은 문화가 있어도 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때요? 미팅에 안 나오고 안 나오다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온도가 0도일 때나 15도일 때나 우리 인체의 온도인 35도, 6.5도가 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유스킨을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시크해. 원래 시크하니까 이렇게 태도로 보이는 거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이 비즈니스에 어긋난다. 그럼 어때요? 잘할 수 있어야 되는 방향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21세기의 문명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절친의 결혼식에 참여를 같이 했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결혼식을 함께 즐기고 있었던 적이 그 근래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 친구들하고 애프터 미팅, 아니 용어가 애프터 미팅이 아니고 같이 이제 차를 하게 되겠죠. 근데 정말 애프터 미팅이 됐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는 가족이 모이면 우리 언니가 잘 나가다가 끝에 화를 내고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되게 잘 살거든. 근데 우리는 형편이 그냥 그마그마했어. 근데 잘 사는데 언니가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들어주지 않았어. 그죠? 언니는 잘 사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한테 뭔가 얘기하다 보면 돈이 없어서 불편해, 뭐가 없어서 불편해,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 언니는 그 얘기를 우리한테 정말 가슴 절절히 알려주시고 싶은 건데, 우리는 언니는 맨날 오면 돈만 얘기해, 이렇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감하지 못했는데, 내가 유스킨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유스킨 사업을 왜 알아보라고 하냐 하면, 그러면서 이제 쇼더 플랜을 하고서 10분만 내 얘기를 들어줘라고 쇼더 플랜을 풀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한 친구는 딸이 화장품 회사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화장품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그럼 어떻게 포기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한 달에 화장품을 공짜로 쓰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노후에 네 수입이 끊겼을 때 그 금액만큼 생활비가 들어가진 않잖아. 그죠? 그러면 네가 알아봐서 바꿀 만한 이유가 되냐? 유스킨 사업을 도전해도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공짜로 쓰는 게 좋아서 계속 공짜로 쓰면 그 딸이 그 직장을 언제까지 다녀서 공짜로 화장품을 나한테 갖다 주느냐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 삶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면 훨씬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애프터 미팅을 하게 했어요.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스라베끼가 잘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 빗살이 하나가 나가면 어때요? 잘 굴러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생에는 4가지 기둥이 필요해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두 번째 취미, 세 번째 사랑, 봉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4가지가 갖춰져도 궁극적으로 뭔가 허탈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매일 행복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멋진 옷을 사 입었어요. 그럼 오늘 되게 행복한데 1년 후에도 이 옷 때문에 행복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라든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 또 초월할 수 있는 일, 그 초월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스킨 안에 이게 다 있지 않나요?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소속감이 있고, 세 번째 초월, 나의 임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나의 임계점을 뛰어넘은 한 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TMLT의 자리가 왔고 100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거든요. 여러분도 그냥 천천히 하지, 물론 천천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빨리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 놓고 그때부터 쉬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계속 쉬다가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깨달아서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유스킨 사업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이번에 TMLT에서 유스킨 리더십 기업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혁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립자의 가치와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는 과학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제품에 디지털이 다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로비브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파마엑스가 6X 공정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근데 지금 환경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6X 공정 과정을 앞으로는 거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비브를 인수해서 7X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사의 엔진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최근에 또 그 유로모니터라는 서베이 결과 전 세계 최고의 뷰티 디바이스로 저희 회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 시장 점유율이 25%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스킨은 동반 성장이라는 올해의 목표가 나왔죠. 그래서 유스킨 코리아의 목표가 EBP 2000일. 근데 리더스에 우리가 이제 그 TMLT 트립을 가고 목표가 500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EBP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도전하실 만 하신가요? 네. 목소리가 이 정도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전할 만 하세요? 네.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로에서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이 바로 풍족한 상태라는 거죠. 이미 유스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영상을